안녕하세요. WKBL 와일드카드 진행하는 신태입니다. 지난번에 이 얘기를 빼먹었는데요.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아시아쿼터 드래프트 픽으로 우리은행의 픽을 얘기했었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이겼던 팀에서 주전도 아니고 백업 멤버 2명 뽑았다. 우리은행에서 제일 데프가 좋은 포지션이 2번인데 2번으로 2명 뽑았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왜냐면 뒤에 스나가 나츠키도 남아있었고 센터인 카와무라 미유키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카와무라 미유키는 불안해서 못 뽑겠다 그러면 스나가 나츠키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도 있는 선수니까 뽑아보는 것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고서 뽑은 선수가 제일 데프가 좋은 포지션에 같은 포지션으로 2명, 그것도 박신자컵에 와서 다 지고 갔던 팀의 백업 멤버. 이게 좀 의아했는데 제가 이거 대체 이게 뭐지, 스카우팅 리포트를 안 했을 리도 없고 뭐 때문이지 정말로 당일에 좋다고 뽑았나, 이 의문증을 제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뭐 김단비가 그렇게 뽑자고 했다더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팀의 작전 플랜에 대해서 김단비하고 위성우는 시작도 하기 전에 그렇게 떠벌리고 다닌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저것만은 절대 아니겠구나. 그럼 뭘까 하고 이해가 안 가던 중에 이거라면 싶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 박신자컵이 끝나고 경기 봐봐요. 히타치가 턴오버도 되게 많이 했고 그런데 속공을 몇 개 안 먹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봐봐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라인 맞춰서 내려와요. 간격 맞춰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바로 찔러줄 팀이 없더라고. 히타치가 선수의 힘은 약해가지고 일본에서도 7등 그거밖에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다 지고 가긴 했는데 그럼 구성 완성도는 높은 팀이었어요. 개개인의 능력치는 떨어졌지만 팀으로의 완성도는 히타치가 높았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히타치가 우리은행하고 대결해서 실제로 3쿼터까지 개인기를 거의 봉인했어요. 팀 패턴만 계속 맞추면서 그런 농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위성우 감독은 어차피 센터 같은 센터도 없고 이번에 지원한 2명의 센터가 다 현장 반응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뽑는다고 해도 박지수 이길 거라고는 기대가 안 되니까 어차피 그런 센터 없으면 없는 대로 한다, 이런 구상을 했던 사람이 또 위성우 감독이고, 그럼 그렇게 가면서 포인트 가드를 굳이 포인트 가드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을 수도 있겠다. 아무것도 확신도 기대도 안 된다면 뭘 보고 뽑을 건가? 작전 수행 능력이다. 완벽한 패턴 농구를 하던 팀에서 2명 뽑아가지고 패턴을 가르쳐서 그걸 돌리려는 생각 아닌가? 그건 포지션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패턴을 잘 이해하고 실행하는 능력, 이게 중요하지. 개개인의 능력치는 떨어져서 이번에 결국엔 프리미어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그걸 패턴으로 계속 메꾸는 농구를 했던 팀이기 때문에 어떠한 패턴을 지시를 해도 금방 흡수할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딴 게 아니라 히타치에서 2명 뽑은 게 포인트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갑자기 가더라고요. 스나가 나츠키나 히라노 미츠키나 이런 선수는 어느 정도 해줄지는 알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긴 하지만 한계도 가닥이 잡혀요. 둘 다 주전은 아니었어요. 한 자리를 둘이서 돌려박은 선수들이었지. 거기에다 3쿼터에 2명 나올 거 계산한다면 제가 이것 때문에 같은 포지션 2명 뽑는 게 이해가 안 갔는데, 어차피 우리은행은 포지션 구분이 딱히 없어요. 키 때문에 누가 좀 더 수비할 때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이 차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간 넓게 쓰는 농구를 하려면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았나. 어차피 골 밑에 기대해 볼 만한 선수가 없었잖아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3점슛 퍼센티지 30%를 넘은 선수가 셋이나 있는데 슈터가 필요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진이는 따로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뭘까 하다가 위성우 감독이 이전에 농구를 어떻게 했더라 되짚어 보니까 저는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개인기에서 기대를 못하면은 패턴을 완성도에서 기대를 걸어본다. 위성우 감독 패턴이 되게 치밀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위성우 감독만 그렇게 칭송할 게 아니다, 이걸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이 대단한 거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누가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위성우 감독이 왜 그렇게 베테랑 중시할 것 같아요? 강계리도 이번에 베테랑 가드라서 내려갔을걸요? 지난 시즌 심성영도 쭉 밀었어요. 쭉 밀다가 후반부 되니까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지. 제가 계속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위성우 감독한테 가면 무조건 다 잘한다. 그렇지 않다. 왜? 이번에 막 오늘 잘 살리는 것만 생각하고 여태까지 데리고 있던 선수가 더 못하는 건 왜 생각을 안 하냐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유성호 감독이 결국에 쓰는 선수만 쓰는 이유? 실행 능력이 되는 선수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주로 쓰는 선수가 베테랑. 그 패턴 돌리다 보면은 그쪽으로 사이드로 몰리잖아요. 그 반대편 사이드에서 스팟업이 되는 슈터. 우리는 가가지고 가자마자 초반에 잘 됐던 선수들이 이런 유형이 되게 많아요. 피스가 맞는 거죠. 패턴 수행 능력이 있으면서 터질 때는 터지는구나. 아예 안 터지는 건 아니구나. 이랬다 아, 뽑을만도 해 보인다.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진이야 위성호 감독 말고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딱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가능성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녹화를 하기로 한 이유는 뭐 퓨처스 리그도 안 끝났고 뭐 별거 없잖아요. 결국엔 댓글 때문이에요. 그 얘기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